네, 중국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 시장 투자 방향성을 찾아보는 글로벌 찬스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12월쯤부터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 이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동산 산업 성장에 관한 기대감도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성장 시장의 버블을 막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게 기본 취지인데 최근에 들어서 일련의 그 부동산 지표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표적인 시장인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작년 12월 말부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도시라고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지역의 주택의 부가가치 세율과 그리고 거래 세율이 인하가 되었고 대출 금리들도 인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의 그 분양 면적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고주택 거래세도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인터넷 청약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지표적으로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무분별 확장보다는 좀 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이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 수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이슈는 중국의 주택 리모델링 산업입니다. 리모델링 산업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연관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정책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 인민들의 삶의 개선 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노후된 주택들, 뭐 판자촌 그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낙후된 주택들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리모델링 산업은 부동산 산업의 또 특히 건설 부분에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리모델링 산업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신축 주택 대비 리모델링 주택 비중을 살펴보면 그에 관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1선 도시들은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선, 3선 도시로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80% 정도로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주택 리모델링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올 2월이죠. 중국의 주택도농건설부라는 부서에서 주택 사업 지침을 발표했는데 도시의 신규 주택은 가스, 조명, 전기 시설 등의 시스템 주방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좀 낙후된 지역으로 불리는 그런 성에서는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품 주택을 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 수혜되는 산업들을 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택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 주방 리모델링입니다. 주방 산업. 예. 왜냐하면 주택을 새로 꾸몄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 이제 주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의 어떤 리모델링을 상징성을 감안할 때는 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인지도와 애프터 서비스를 함께 갖춘 그런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통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보급률이 높은 백색 가전,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도시와 농촌 간에 좀 격차가 있는 틈새 산업으로 좀 유망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도 이미 이제 기본 3대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백색 가전들은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거의 100% 가까이 이제 보급이 된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혼수를 할 때 3대 가전, 5대 가전, 7대 가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제품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예. 뭐 요즘 또 공기청정기, 뭐 의류 건조기, 뭐 이런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보급되는 이런 상품에 대한 보급률은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시와 농촌 간의 보급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도농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찾을 때 특히 이제 좀 최근에 그 대형 가전들은 그 주가들이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PER이 업계보다 높은 종목보다는 아직은 이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방업체 중에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자들의 그 교체 수요를 혁신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업체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 그리고 가격 경쟁 우위 그리고 특히나 3, 4선 도시의 판매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농촌의 낮은 보급률을 공략할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주방 가전 제품의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화재라는 업체와 미대 실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은 SK 매직이나 그리고 린나이 같은 그런 업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국의 1위 가스레인지 생산 업체입니다. 가스레인지 연간 판매량이 200만 대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 3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환풍기 4위 업체입니다. 주방 후드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 주방 가전을 생산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스레인지 판매보다는 빌트인 오븐형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제 가스레인지보다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빌트인을 해서 그렇죠. 오븐형 레인지를 이제 보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추운 지역에서 온수기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 산업의 어떤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산업 업체이고요. 이제 또 하나의 업체는 이제 미대 실업이라는 회사인데 중국 주방 통합 시스템 선도 업체입니다. 주방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방 후드, 가스레인지, 소독기까지 이제 일체형으로 보급되는 그런 통합 스토브를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환경 보호형 주방 가전, 그러니까 환경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연구 개발, 생산, 판매가 일체화된 기업으로 규모화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븐 레인지형 그 통합 스토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자, 중국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틈새 전략 시장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님과 글로벌 찬스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